이번 시간엔 대기 안정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불안정한 대기층이죠.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래쪽의 온도가 높고 위쪽의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따뜻한 차가운 공기들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대류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기 안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기가 이렇게 대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불안정한 대기, 그 다음에 대류 활동이 조금 덜 일어나는 경우를 안정한 대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 안정도라고 하는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건조 단열 감률.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하는 건 건조한 상태에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기온이 1도씩, 그러니까 100m 상승할 때 1도씩 낮아지는 현상.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100m 상승할 때마다 0.5도씩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의 단열 감률과 함께 여러분이 기온 감률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건조 단열 감률과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열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 건 실제 대기 상태에서 공기 덩어리의 상승에 따른 기온 감소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조 단열 감률이 100m당 1도 감소를 하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상층의 공기가 그렇게 기온이 낮아지지 않아요. 고층 빌딩이 많고 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실제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 감소가 건조 단열 감률이나 수분 단열 감률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값에 따른 기온 감률이 이렇게 차이값이 나타나는데, 이 차이에 따라서 대기의 안정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기 안정도라고 하는 걸 건조 단열선과 기온선과의 관계를 가지고 안정한 대기냐 또는 불안정한 대기냐 아니면 중립을 유지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건조 단열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100m당 1도씩 감소하니까 15도, 지표면의 기온이 15도였다라고 했을 땐 기울기는 똑같이 나타나요. 안정하든 불안정하든 중립이든. 그런데 실제 기온선이 건조 단열선과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100m 상승을 하면 1도 감소하는 비율을 보이는데, 이 공기덩어리가 실제 주변 기온에 비해서, 주변 기온은 여기죠. 주변 기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성질을 보여요. 낮아지는 성질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공기덩어리가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주변 기온보다. 이 공기덩어리는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제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공기덩어리가 100m 하강하게 되면 1도 상승하게 되겠죠. 1도 상승하게 되는데 1도 상승하고 나서 봤더니 실제 주변 기온보다 온도가 더 높죠. 높게 되면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대기가 가벼워졌다는 이야기여서 이 공기덩어리는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조건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있던 공기덩어리는 상승이나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다시 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안정한 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불안정한 대기는, 자, 공기덩어리가 100m 올라가서 1도 하강을 했는데 주변보다 동일 고도에서 기온이 더 높아요. 높다는 이야기는 가볍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공기덩어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기덩어리가 100m 하강을 해서 1도 상승을 했는데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요. 낮으니 더 하강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여기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계속 상승,
계속 하강할 수 있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 활발한 대류 활동이 나타날 수 있어서 구름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렇게 위아래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경우가 대기가 불안정. 그러니까 안정한 대기는 원래 이치로 공기덩어리가 되돌아오려고 해서 상승 기류나 하강 기류가 거의 없는, 반면에 불안정한 대기는 상승 기류나 하강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대기를 대기 안정도에서 안정, 불안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립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 기온선과 건조단열선의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공기덩어리가 상승도 하강도 하지 않는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형태를 우리는 보통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름 형성도 거의 되지 않는 형태의 맑은 날씨는 보통 중립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열선과 기원선 간의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는 단열선에 비해서 기울기의 기온 감률이 좀 적고 여기는 단열선에 비해서 기온선의 기온 감률이 조금 클 경우에 안정, 불안정한 대기를 보인다. 대기 안정도는 이렇게 단열선과 기온선의 관계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안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선생님이 건조 단열선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건조 단열선 말고 수분 단열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수분한 상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름은 대기가 안정할 수도 있고 대기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게 수분 단열 감열선이고 이게 건조 단열 감열선이에요. 건조 단열 감열선은 100m당 1도씩 감소를 하고 수분 단열 감열은 100m당 0.5도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좀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A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온선 같은 경우는 수분 단열이나 건조 단열에 비해서 기온 감률이 훨씬 적게 나타나죠. 그래서 특정 고도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특정 고도에서 A 지역에 있는 기온선 같은 경우는 특정 고도 올라갔는데 건조 단열이나 수분 단열보다 기온이 더 어때요? 높지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A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절대 안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 건 공기덩어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다음 B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 고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건조 단열이나 수분 단열보다 기온이 낮아요.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이 실제 기온보다 온도가 높겠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불안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항상 불안정. 그래서 여기는 대류 활동이 항상 활발한 기온 분포 곡선이에요. 절대 안정은 기본적으로 대류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태. 자, 그러면 이 중간 C 공간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기온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건부 안정이에요. 조건부 안정 또는 조건부 불안정. 수분 단열 감률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대기를 보이고 건조 단열 감률에 있어서는 안정한 대기를 보인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는 안정한 대기를 보이지만 수분 단열 감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정한 대기를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부 안정 또는 조건부 불안정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온선이 건조 단열선과 수분 단열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 곡선, 여기가 이제 고도, 여기가 기온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온선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역전층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 기본적으로 아래쪽의 온도가 낮고 위쪽의 온도가 높죠. 기온 분포 곡선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래요. 그래서 아래쪽의 온도가 낮고 위쪽의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우선은 여기에서는 대류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이 역전층을 우리는 절대 안정층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도 대류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대기. 그래서 이 수분 단열 감률선이나 건조 단열 감률선에 비해서 기온선이 역전층과 이 단열 감률선 사이에, 역전층과 이 단열 감률선 사이에 기온선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온선이 분포를 하게 되면 여기는 안정한 대기를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건조 단열선, 이슬정, 그 다음에 수분 단열선, 그다음에 이슬정 감률선, 기온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름의 생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우선은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는 건 지표면에서 이슬점 감률과 건조 단열 감률이 나타나서 두 녀석의 온도가 같아지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시점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공기덩어리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기온선이에요. 기온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여기까지 보면은 건조 단열선에 비해서 기온 감률이 커요.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대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공기덩어리가 계속 잘 상승을 해.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슬점과 기온이 만나니까 구름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수분 단열하는 거죠. 근데 수분 단열할 때도 기온선의 감소율이 수분 단열보다 더 커요. 그러니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 B 지점을 지나는 순간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분 단열 상승하게 되면 실제 기온선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 높이서부터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쪽 B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여기 위쪽은 안정한 대기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불안정한 대기를 보이면서 수분, 다시 말해서 응결이 시작된 이 지점이 구름의 두께가 돼요. 이런 구름의 두께가 만들어지는, 두껍죠? 그래서 여기를 저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군이 만들어지는 상승 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층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응결고도라고 하는 건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아져야 돼. 그리고 그때까지 공기덩어리는 상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온선을 보면 분명히 건조 단열선보다 낮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딱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이 시점을 지나서 보니 기온선이 수분 단열 감률선보다, 자, 응결이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는 수분 단열, 다시 말해서 구름 생성이 됐으나 더 이상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기온 감률선이 실제로 공기덩어리의 단열선보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제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층운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비슷한데 건조 단열, 이슬정 감률, 수분 단열 이렇게 있는데 기온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 경우는 구름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승 응결고도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만나는 지점 여기인데, 공기덩어리는 여기 이상 상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기덩어리 상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온 분포 곡선을 보이게 되면 구름 자체가 생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응결고도까지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얘는 이 지점까지 실제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했고 응결이 된 이후에 안정한 대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에
층운이 형성이 된 건데 이런 경우의 기온선은 실제로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안정도, 단열선과 기온선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기의 안정도를 가지고 구름의 모양, 또 구름의 고도, 구름의 높이, 구름의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